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달라진 부동산 시장.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돈을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자, 일단 세미나 잠깐 안내 드릴게요. 19일 날 수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세미나를 직강을 합니다. 주제는요, 하반기 상승장에서 최우선 투자 전략이 어떤 건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10분 오십시오.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도 제가 수시로 진행하니까요. 세미나에 못 오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 신청하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년 집값 하락, 정말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집값 하락의 진짜 원인 한번 짚어보죠. 자, 첫째, 코로나발 유동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그 돈들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 거기에 둘째,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목적은, 미국의 목적은 그거였죠. 41년 만에 처음 맞는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갔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의 어떤 성장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일단 물가 잡기에 계속 전력을 기울여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부 금리 인상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번져왔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값 대세 하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대세 하락이 아닌 조정받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게 아니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오를 수 있어. 지금의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연내 미국이 기준금리를 2번 올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지 않아? 이런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뭐처럼 좀 상승을 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다시 이제 하락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항상 이 돈의 속성은 높은 이자를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높은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돈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급증을 하는 겁니다. 급등을 하게 되니까 그 대출 이자를 견디다 못해서 매물을 쏟아낸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게 여태까지 제가 부동산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해왔던 얘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오면 무조건 이런 얘기들만 계속 쏟아냈죠. 그런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따라서 올린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해외 자본 유출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금리를 올려가니까 경기가 위축이 되죠. 경기가 위축.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한계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라는 거죠.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대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한계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계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죠.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면서 해외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해외로 다시 이제 빠져나가는 건 뭐 당연지사고, 국내 자본, 국내 우리나라 자본까지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 경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는 판단이 들어야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경기가 좋다는 판단이 들어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 그 성장률 자체도 계속 낮춰서 지금 뭐 0.4%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성장률을.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기가 지금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따라서 올리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좋아야지만 금리를 올리는 거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올렸다가는 망한다, 잘못하면은. 자, 한계 기업, 재무 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인데 한마디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계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2년도, 2016년에서 22년도까지 그 비중을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 중소기업들이 2017년 1517개가 한계 기업이었고, 이 1618, 1891 점점 늘어나고 2020년 2200에서 2021년 2372 증가율이 25.44%예요. 계속 지금 한계 기업들을 늘어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고, 요건 중견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보면은 333, 341 점점 늘어나죠. 389, 413, 449 2020년도에 413이었던 게 1년 만에 449로 늘어서 15.42% 늘어났어요. 공기업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공기업은 신경 쓸 게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상장사 한계 기업 비중 추이도 2016년도에 9.3%였던 게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17.5%까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17.5%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국발 추가금리 인상이 악재가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큰 악재는, 위험은 불확실성이에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 언제까지 올릴까?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거야? 정말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더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도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도 금리 인하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추세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는 금리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단과 상단이 있는데, 하단이 3%대까지 내려왔다가 3%대 후반까지 내려왔더니 4%까지 올라왔거든요, 하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담보대출 대출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이런 불확실성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서 투자 심리가 지금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리거나 이건 이제 의미 없어요.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겪고 느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심리가 드디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CSI 지수라는 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거예요. CSI 지수. 이게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집값의 미래를 선행해서 나타내주는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 이상이 되면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떨어질 거다. 집값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도 지난해 11월 달에 60일까지 떨어졌어요. 2022년도 6월 달에 98, 100 이하, 요 98까지 갔던 게 쭉 떨어지면서 쭉 내려오면서 62까지 바닥을 찍었어요. 이 11월 달에. 그러면서 12월 달부터 점점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죠. 12월 달부터 점점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번 5월 달에 92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자, 6월 달 드디어 100을 찍었어요. 7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7월 달은 100이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CSI 지수,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00을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100 이상이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1년 후에. 미래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나요? 1년 후에 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야 1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 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심리라는 거는 몇 개월 사이에도 바뀐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이렇게 심리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상승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투자 원칙? 이기는 투자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기는 투자 원칙이 뭐예요? 자, 1년간의 우리 교훈. 매매가, 전세가의 비율이 적어서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갭 투자. 그래서 뭐 지방에 뭐 3천만 원 주고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렇게 작게 투자해가지고 했던 분들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그렇게 갭 투자 많이 지방에 했던 분들. 투자 갭이 작다고 매매가 전세가의 비중이 커서 투자금이 전세 끼고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다고 가치 없는 투자 가치 없는 곳에 투자는 이제는 금물이다. 이제 하면 안 된다. 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기사도 나왔는데 보니까 그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뭐 지방과 서울 간의 집값의 격차가 10억 이상 벌어져 있다. 근데 2000년도는 1억 한 뭐 몇천밖에 안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10억까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차별화 시장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양극화 대신 이게 결국 양극화라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행이 커질 거다. 그래서 미래의 집값은 철저한 차별화가 펼쳐질 거다. 서울에서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날 거고 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 또 대구, 부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역에 따라서 집값의 격차가 커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어떤 외부적인 변수를 빼면은 부동산에서 가장 철칙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작은 곳, 여기가 우리의 투자의 가장 첫 번째 지역이 아닐까요? 그것이 어디예요? 앞으로 수년 동안, 몇 년 동안은 계속 서울의 공급 물량이 바닥입니다. 서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4만 8천 가구가 매년 새롭게 주택이 젖어야 되는, 아파트가 젖어야 되는 곳이에요. 신규 주택이. 그런데 지금 내년에, 올해도 2만 몇천 가구밖에 안 됐지만 내년에 1만 한 3천 가구 정도밖에 안 돼. 계속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서울이 우리의 가장 어떤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에서도 어떻게 돼요? 지금 서울의 가장 큰 화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둘 다 어떤 곳에 들어가야 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입지가 좋은 곳, 누구나 선호하는 곳, 선호도가 높은 곳이죠. 내가 살고 싶은 곳, 아닌 남들이 살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남들이 살고 싶은 곳.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런 지역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그런 지역들은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높아. 못 들어가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몇십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개발은 입지가 좋은 곳에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데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나중에 몇십억 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재개발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커다란.
이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든 잡고 가야 된다. 정말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죠. 우리가 항상 뭐든지 생각만 하고 있고 실행을 안 하면은 이건 뭐 하나만한 일이잖아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부동산 투자도 해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해서 내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성공하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지금 이 시기에 성공, 실패 둘 중에 성공하는 투자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